안녕하세요. 제주살이 1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잠깐 여행 올 땐 몰랐던 것들, 제주에서 살아보고 나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소소한 것들이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제주에 살기 전에는 가끔 혼자 제주에 여행 와서 올레길을 걷는 상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여행자처럼 혼자 걷고 또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걷기 좋은 날에는 짧은 코스로 해안가 올레길을 걷는데요. 일부 코스에서는 탁 트였다고 생각하는 곳도 중간중간 사람이 전혀 없고 외진 장소들이 있어서 혼자 지나기 좀 무서운 곳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해안가인데 위로 덩굴이 우거진 그늘지고 비탈진 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오름 곁을 지나가는 둘레길인데 평범한 숲길이지만 인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숲길을 한참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구자읍 쪽에서 올레길을 걸을 때 지미봉 둘레길을 한참 돌아가면서 혼자 걸으시는 남자분 두어 분밖에 못 봤어요. 실제로 종종 올레길에서 흉흉한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남자분들도 혼자는 조심하셔야겠고, 제주에 살면서 여기저기 걸어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올레길은 한낮에도 혼자 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올레길을 걷고 싶은 여성분들은 지역 카페에서 올레길 동행을 구하거나 지인들을 모아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제는 올레길이 생긴 초반보다 훨씬 다양한 코스들이 생겨서 실상 제주가 올레길이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혼자 도보 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외진 곳을 지나가지 않는 경로로 다니시고, 혹시라도 외진 곳을 가시게 될 경우에는 동행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주에 조금 한적한 주택가나 길을 가다 보면 중대형견 이상 크기의 들개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외진 숲길이나 올레길에서도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원래 동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눈을 안 마주치고 티 안 나는 경보로 빠르게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 달려드는 아이들은 없었는데 그 자체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어떤 분은 동네 산책하는데 맹견류와 마주쳐서 너무 무서웠다는 분도 계셨고, 삼단봉이라도 들고 다녀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성산 일출봉 같은 관광지에서도 새벽에 일출 보러 갔던 관광객이 들개무리와 마주쳐서 공포스러웠다고 인터뷰한 사례를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들개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개들이 사람이 키우던 개들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제주에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제주에 여행 오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는 그렇게 유기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개가 바다를 건너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참 잔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주거 형태가 주택이 많고 특히나 서귀포 같은 곳은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개 한 마리씩은 꼭 키우시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는 집도 많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집 밖에 나가서 들개가 되고 그 개들이 번식을 해서 계속해서 들개를 생산해내고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제주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로 잡혀오는 들개의 수가 작년 기준으로 매해 7,000마리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들개들의 부리가 줄지를 않고 노루나 소들을 물어 죽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시내나 관광지 쪽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오름이나 중산간 숲길 등을 방문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주에 여행 와서 시장에 가보는 걸 좋아했어요. 평생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5일장이라는 문화도 신선했고 귤 구경, 간식거리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일정이 바쁘지 않을 때는 꼭 시장에 들러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주시 5일장, 그 다음 여행 와서는 대정 5일장, 또 어느 날은 다른 곳에서 열리는 5일장.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들렀었는데요. 어느 순간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굳이 가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주에 이사와서 알게 된 건데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주에서는 대부분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날짜에 5일장이 열리기 때문에 같은 상인분들이 날짜에 맞춰서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제주시 오일장이 날짜 끝이 1일 6일에 끝나는 날에 열리면 서귀포 오일장은 4일 9일에, 대전과 함덕, 성산은 2일 7일에 열리니까 날짜를 바꿔서 큰 장에 돌아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시는 건데요. 어쩐지 제주시에서 호떡을 사 먹었던 집과 비슷한 집이 서귀포 오일장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살면 오일장은 집 가까운 한 군데만 들러도 되고, 여행 오셔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맞는 곳 한 군데만 가봐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곳들도 있어서 애써 찾아갔는데 실망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중문 오일장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는 규모가 커서 대표적이라고 손에 꼽을 만한 곳들이 제주시, 대정, 서귀포 오일장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일정에 따라 가까운 곳에 들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장은 3, 4시, 4, 5시 정도만 돼도 정리하는 집이 꽤 있기 때문에 오전이나 점심시간 정도 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이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놓친 부분인데요. 제주는 돼지가 유명하잖아요. 그 돼지를 키우는 축사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잘못 가면 정말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잠깐 여행 와서야 뭐 숙소에서 잠만 자니까 좀 참으면 된다고 치지만 한 달 살이나 1년 살이, 아니면 아예 저희처럼 이주하는 경우에 집을 잘못 구했다가 1년 내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 서쪽에 있는 한림 쪽에 어떤 카페를 갔다가 근처에 오름에 들려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내내 분뇨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포털 지도 검색에서 제주 양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동쪽이 아닌 서쪽에 양돈 농장들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모두가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니겠고, 그 지역 안에서도 어느 곳은 괜찮고 어느 곳은 안 괜찮을 수 있겠죠? 마음에 드는 집을 보셨다면 해당 지역에서 축사 냄새가 나는지 거래하실 부동산이나 카페 등에서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다양하게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